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QM 벤치입니다. 자, 다시 제 본연의 그래픽 카드로 돌아왔는데요. 에즈락 라데온 RX 7800XT 스틸 레전드 제품이 되겠습니다. 네, 며칠 전에 라데온 7800XT 그리고 7700XT가 엠바고가 해제됐죠. 일단 오늘의 주인공 7800XT 같은 경우에는 $499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쟁 모델이 뭐냐? 지포스의 RTX 4070을 정조준했는데 4070 같은 경우에는 $599다 보니까 이거보다 $100가 비쌉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벤치마크나 각종 성능 자료에서 확인하셨다시피 RX 7800XT는 4070 대비 메모리도 더 많고 깡 성능도 더 좋습니다. 그런데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분명히 깡 성능은 좋지만 레이트레이싱 성능은 여전히 지포스가 뛰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성비에서만큼은 지포스가 확실히 우수하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레이트레이싱 성능을 크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 전력에 민감하지 않다면 어쨌든 깡 성능 가성비는 확실히 라데온이 좋았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출시 초기이기 때문에 가격이 완전히 안정화되기까지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영상을 찍기 전에 가격을 좀 조사해 봤더니 현재 4070이랑 가격 차이가 크진 않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가격이 안정화됐을 때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일단 에즈락 제품을 좀 살펴볼 텐데, 이제 에즈락이 보드뿐만 아니라 그래픽 카드도 만들고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시죠? 일단 스틸 레전드 제품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익숙한 그 보드 디자인이 그대로 그래픽 카드에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라데온 제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거는 새롭네요. 자, 뒷면 가봅시다. 패키지 뒷면에는 이제 그래픽 카드의 어떤 주요 특징들을 또 자랑하고 있어요. 뭘 자랑하고 있냐? 트리플 펜, 펜이 3개다. 스타일리시 메탈 백플레이트, 뭐 그냥 쿨링팬 설계 잘했다, 뭐 쿨링 좋다, 제로팬 있다, 이런 RGB 기능 있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잠시 뒤에 이런 것들은 직접 까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 열어볼게요. 스틸 레전드, 요새 에즈락이 감성 그런 거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스티로폼 있고 간단한 설치 가이드 있고 그래픽 카드 있고, 이게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사실 그래픽카드 액세서리는 이렇게 많을 필요가 없죠. 대부분. 일단 본체를 잠깐 열어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확실히 화이트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이 설치 가이드가 있는데 이 설치 가이드는 뭐 그래픽카드 여러분들 매뉴얼 거의 안 보시죠? 주로 그래픽카드에 대한 설명보다는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런 것들이 한국어도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어도. 여기 보시면 이게 굴림체로 추정되는데 한국어로 추정되어 있고, 뭐 드라이버 설치, 전원 코드 연결하면 어떻게 되냐? 함께 제공된 CD롬, CD 광 드라이브, CD를 안 주는데? CD를 안 주는데 CD를 끼우라고. 아무튼 이런 물리적인 설치 가이드를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본체에 가볼게요. 네, 이게 그래픽 카드 RX 7800XT 스틸 레전드입니다. 무엇보다 라데온 그래픽 카드는 워낙 제품군이 지포스에 비하면 좀 협소하잖아요. 그래서 이 화이트 감성을 가진 제품이 별로 없는데, 이 에즈락 스틸 레전드 제품으로 인해서 이 화이트 감성과 라데온 그래픽 카드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선택지가 하나 늘어났다는 거 기억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디자인도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화이트 제품들이 있었지만 그런 제품들이 좀 적절히 믹스된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새롭고 신선한 디자인은 아니에요. 좀 익숙한 느낌이고, 그래서 좀 무난무난한 느낌이 좀 들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스틸 레전드가 뭡니까? 강철 전설 아닙니까? 그래서 화이트 슈라우드에 이렇게 은색, 실버로 이렇게 포인트를 좀 넣은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다음 트리플 펜이라서 90mm 펜 이렇게 3개가 있고, 3 스트라이프 엑시얼 펜이라고 해서 이 블레이드 보시면 갈기 같은 게 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기를 빨아들일 때 좀 더 효율적으로 풍량을 확보하는 그런 기술을 탑재했다고 하고요. 측면 볼게요. 측면은 이렇게 생겼고요. 스틸 레전드 로고 있고, 오른쪽에 라데온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PCB 휨 방지 메탈 지지대가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 히트싱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핀 보조전원 단자 2개가 탑재가 되고요. 7800XT 같은 경우에는 TBP가 263W죠. 그래서 8핀 2개로 구성되고 RTX 4070 레퍼런스가 200W인 것과 비교하면 확실히 소비 전력은 높습니다. 자, 그리고 백플레이트. 앞서 보신 패키지에서 스타일리시 메탈 백플레이트라고 써져 있더니만 조금 디자인 요소를 많이 가미를 해뒀습니다. 이렇게 스틸 레전드, 그다음 뭐 에즈랑 로고 있고, 그다음에 스틸 레전드 엠블럼도 있고, 오른쪽에는 히트싱크 영역에는 이렇게 공기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에어홀도 마련되어 있네요. 그리고 하나 마음에 드는 기능이 있습니다. LED 온오프 스위치가 있어요. LED 온오프 스위치. 그래서 사실상 이 에즈락 스틸 레전드 7800XT 같은 경우에는 쿨링팬 자체에서 막 RGB LED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화려한 게 조금 방해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컴퓨터 켜놓고 주무실 때도 그렇고, 아니면 평상시 작업할 때도 조금 RGB LED가 과하다 싶을 때는 이 LED 온오프 스위치를 통해서 조작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디자인적인 요소라면은 이제 아까 제가 전면 설명드릴 때 굳이 말씀 안 드렸는데, 이 전면 쿨링팬에서 모두 LED가 점등된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출력 포트. 출력 포트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마개도 이 화이트 그래픽 카드라고 화이트 마개가 이렇게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다 뽑아 볼게요. 출력 포트 구성은 DP 3개, HDMI 1개로 구성되어 있고요. HDMI 2.1, DP도 2.1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포스와는 확실히 차별화되는 장점이죠. 지포스 같은 경우는 DP 1.4A 정도로 버전을 지원하고 있는데, 라데온은 DP 2.1입니다. 7000 시리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8K 고주사율급의 게임을 하기에는 사실 성능이 딸리는 건 사실이지만 꼭 여러분들 용도가 게임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주사율 디스플레이를 연결하고자 할 때 조금 더 확장된 인터페이스를 기대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외형에서 조금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뒷면을 보면은 백플레이트가 있고, PCB 휨 방지, 이렇게 메탈 가이드 이렇게 따로 마련해 놓은 거, 이런 것들은 분명 칭찬받을 만한 요소인데, 이 전반적으로 이 백플레이트의 어떤 형태라든지, 그다음 메탈 가이드, 그리고 여기 부분적으로 드러난 히트싱크, 이러한 전반적인 외형이 조금 깔끔함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그래픽카드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잖아요. 그래서 그래픽카드의 디자인이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그런 모델들이 많은데, 에즈락 제품 같은 경우는 확실히 좀 오밀조밀한 맛은 있는데, 전반적으로 확실히 좀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조악한 느낌? 조잡스러운 느낌? 그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화이트 감성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위장무늬 같은 경우도 조금 더 톤 다운을 해서 좀 더 차분한 느낌으로 마감을 했으면 조금 더 어필이 가능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디자인이 나쁜 느낌은 아닌데 조금 고급스러운 느낌은 부족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외형을 살펴봤으니까 분해해서 안에 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픽카드 분해를 완료했는데요. 분해하면서 조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에즈락이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잘 만드는구나.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일단 백플레이트가 안쪽까지 도색 상태가 상당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서멀 패드까지 마련해 뒀거든요, GPU 주변부에. 그래서 사실 백플레이트는 대부분 그래픽카드에 달려 있어도 이 서멀 패드는 누락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서멀 패드 존재로 인해서 어느 정도 약간의 방열 성능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쿨러인데요. 네, 쿨러는 굉장히 깔끔해요. 히트 파이프나 이제 히트싱크 모두 니켈 도금 처리되어 있어가지고, 특히 이제 히트 파이프랑 이 베이스, 이게 다 사실은 구리거든요. 이 구리 베이스부가 니켈 도금 처리돼서 여러 가지 외부적인 오염 요인이라든지 산화,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해주죠. 그리고 이제 GPU 쪽을 시키는 부위하고 이 메모리 쪽이 따로 별도의 플레이트로 마련되는 게 아니라 통합형으로 이 히트 파이프랑 완전히 접착되어 있는 통합형으로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GPU 코어 그리고 이제 메모리를 시키는데 조금 더 효율적인 그런 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히트 파이프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히트 싱크 면적도 상당히 넓은 편입니다. 그리고 서멀 패드 역시 지금 보고 계신 거는 이제 모스펫과 접촉하는 서멀 패드인데, 모스펫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원부 초크에도 서멀 패드가 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원부 초크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종종 그래픽 카드를 분해해 보면, 물론 분해하면 AS가 날아가겠지만 실제로 서멀 패드가 누락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에즈락은 누락하지 않고 다 이렇게 잘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RX 7800XT의 GPU 모습을 보고 있는데 좀 신기하게 생겼죠. 안에 보시면 큰 다이가 바로 GCD
그래픽 컴퓨트 다이라는 GCD고 그 다음에 그 주위에 하나 둘 셋 넷 이게 바로 MCD라는 겁니다. 메모리 캐시 다이라고 해요. 그래서 GCD는 TSMC 5나노, MCD는 6나노로 이렇게 제작이 되는데 RX 7800XT가 지포스랑 비교했을 때 아키텍처 차이도 있겠지만 이런 공정 차이가 사실은 전성비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지포스 같은 경우에는 5나노 기반이라고 해도 어쨌든 TSMC 4N 공정을 쓰고 있는데 이 핵심이 되는 GPU 다이는 라데온 같은 경우 5나노로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자, 그다음 전원부가 양옆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고 15페이지 구성입니다. 그리고 메모리는 여러분들이 익히 아시다시피 256비트에 16기가. 좀 숫자들이 깔끔하고 편안하지 않나요? 지포스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인터페이스랑 이제 VRAM 용량을 조금 짜게 이렇게 라인업을 설정해 뒀는데 라데온은 그래도 편안한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속까지 모두 살펴봤으니까 퀘이사전에서 테스트한 결과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테스트한 시스템 사양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13900K를 사용했고요. 그 다음에 타임스파이 결과 한번 보시면 스틸 레전드는 레퍼런스 7800XT와 비교해서 큰 차이 안 납니다. 무슨 400점 정도 더 높긴 하지만 55D라서 조금 더 높은 성능을 보여주는 거겠죠. 포트로열 점수 10.6K 정도 나왔는데 이것 역시 레퍼런스와 큰 차이가 안 나고 지포스 대비해서는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5종 게임 테스트를 해서 평균 성능을 내어봤더니 QHD 해상도 기준이고요. 레퍼런스 대비 0.4% 55D라고 조금 더 높긴 하지만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4070보다는 확실히 높고요. 그 다음에 3080 비교해서는 1.5% 정도 좀 낮은 성능인데 1% 정도 이 정도면 뭐 동급 성능이라고 봐도 좋겠죠. 자, 다음은 이제 온도. GPU 온도는 최대 풀로드에서 62도를 기록했고요. 저희가 핫스팟 온도도 살펴봤는데 최대 82도로 매우 준수한 핫스팟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소음이 굉장히 정숙해요. 0데시벨, 제로팬 기능이 적용되어 있고 최대 35데시벨. 이 정도면은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열화상 카메라로 살펴본 전원부 온도 같은 경우에도 최대 71.8도로 나왔습니다. 자, 다음은 소비 전력인데요. 최대 피크치가 334W, 풀로드 평균은 285W로 TBP가 263W인데 그거보다 소폭 높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이제 고주파 테스트를 했는데 저희가 이제 비교군으로 삼은 게 RX 7900XTX인데 7900XTX보다는 조금 양호하긴 하나 그래도 체감 기준선은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주파에 민감하신 분들은 이 자료를 유의해서 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에즈라 RX 7800XT 스틸 레전드를 장착해서 부팅을 해봤는데요. 먼저 GPU-Z를 좀 실행해봤습니다. GPU-Z 보시면 서브 벤더 에즈락, 에즈락 이렇게 찍혀있네요. 그래픽카드에서 에즈락을 보는 게 여전히 조금 낯설기도 합니다. 그리고 5나노 공정이고 그리고 256비트의 메모리 대역폭은 624.1GB/s입니다. 그리고 GDDR6에 16기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PCI 레인 수가 하위 모델 7600과 다르게 16개 레인을 모두 지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탱크 파워업 GPU-Z에서 아직 수정은 안 하고 있는데 ROP가 48로 나와 있는데 96개입니다. 그리고 부스트 클럭은 2520MHz, 그래서 팩토리 오버클럭이 적용되어 있죠. 자, 일단 이렇게 기본 상태에서 3D 마크 타임스파이 한번 구동해 보면서 쿨링 성능이라든지 성능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임스파이에서 우리가 이제 그래픽 카드 점수만 볼 테니까 그래픽 테스트 1, 2만 활성화 해가지고 바로 구동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RX 7800XT의 레퍼런스 모델이 19,000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모델 같은 경우에는 팩토리 OC가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바라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레퍼런스 모델과는 달리 트리플 팬 구성이고, 아까 여러분 쿨러 보셨잖아요. 히트 파이프라든지 그 다음에 구리 베이스, 니켈 도금 처리된 구리 베이스가 상당히 좀 준수한 느낌으로 다가와 있어서 쿨링 성능도 상당히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지금 실행이 될 것 같은데 소비 전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일단 타임스파이 로딩 중입니다. 로딩 중이고, 로딩 끝나면 바로 이제 풀로드가 걸리겠죠. 네, 현재 지금 타임스파이 옵션 같은 경우는 디폴트 프리셋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Rline 7950X3D에 7800XT 조합으로 지금 구동하고 있는데 GPU 풀로드 100% 풀로드 상태고 소비 전력이 제법 높게 나와요.
그러니까 레퍼런스 모델 같은 경우는 264W, 그 다음에 에즈록 제품도 264W인데 실제로 그래픽카드 소비 전력은 이거보다 소폭 높은 275W, 뭐 280W 수준으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70보다 깡성능이 좋은 건 맞는데 확실히 전성비에 있어서는 비교적 작지 않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좀 해석할 수 있겠고, 실제 부스트 클록은 2.4기가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데온의 부스트 클록은 지포스랑 여러분 개념이 달라요. 라데온의 부스트 클록은 어디까지나 최대 부스트 클록으로 명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 라데온 신제품 발표 보시면은 부스트 클록 외에도 게임 클록이라는 거를 또 스펙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 게임 클록은 뭐냐? 게임과 같이 3D 렌더링 프로그램을 구동할 때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평균적인 클록을 바로 게임 클록이라고 해요. 그래서 실질적인 부스트 클록은 이렇게 GPU가 100% 풀로드 될 때는 2.5기가까지는 안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쿨링 성능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물론 지금 풀로드 지속 시간이 굉장히 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시면 GPU 온도가 상당히 준수해요. 네, 지금 55도 정도 나오고 있는데 아마 테스트가 끝날 때쯤이면은 이거보다 조금 더 높아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상당히 준수한 온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쿨링팬이 빠르게 도는 것도 아니야. 소음도 상당히 정숙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7800XT의 소비 전력이 낮은 편은 아니지만 이 에즈락 스틸 레전드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인 완성도, 그러니까 기계적인 완성도가 준수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네요. 자, 지금 말씀드린 순간에 타임스파이 렌더링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점수가 나올 것 같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레퍼런스 모델이 19K 정도 나왔으니까 이거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한 19.5K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조금만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점수가 어떻게 될지. 네, 이제 거의 끝났어요. 이 갤럭스 로고 나오면 이제 거의 끝난 거거든요. 네, 3D 마크 메인 스폰서입니다. 자, 화면이 꺼지고 있네요. 자, 과연 점수는 뜸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점수 나오기 전까지. 로딩 리절트. 그래픽 스코어가 19.6K 정도. 네, 확실히 레퍼런스 모델보다는 조금 더 높은 점수를 기록했어요. 자, 여기서 라데온의 성능을 조금 더 쥐어짜려면 언더볼팅을 해야겠죠. 사실 언더볼팅을 접근하는 취향은 여러분들 다 제각각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라데온은 소비 전력을 극단적으로 낮추는 것보다는 그냥 기본 상태에서 조금 더 성능을 높이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간단하게 접근할 수 있는데 이 아드레날린 소프트웨어를 실행하셔서 여기 성능 가셔서 튜닝 가시면은 이렇게 언더볼팅을 설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급 제어를 다 활성화해 주시고 최소 주파수, 최대 주파수 이거 뭐 건드리셔도 되는데 안 건드려도 전압만 낮춰줘도 어느 정도 성능이 조금 오릅니다. 그럼 전압은 어디서 낮추냐? 여기 보시면 전압 미리볼트 항목이 있는데 기본은 1150으로 돼 있어요. 이거를 100mV만 한번 낮춰보겠습니다. 100mV를 낮추면 1050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메모리 클럭 같은 경우에는 2438인데 이거를 2600 정도로 조금 높여주시고 적용을 눌러서 바로 3D 마크 타임스파이 구동해서 과연 쿨링 성능이라든지 부스트 클럭 이런 건 어떻게 변할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데온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지포스보다도 어떤 언더볼팅에 대한 이슈가 조금 더 예전부터 이렇게 와 있었죠. 그래서 라데온의 어떤 부스트 클럭 알고리즘이 지포스와 이제 소폭 다르기 때문인데 이렇게 전압을 낮춰주면 전압당 클럭이 낮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전력 여유분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남은 전력 여유분만큼 클럭을 조금 더 끌어올리는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압을 낮춰주니까 오히려 더 높은 클럭이 적용돼서 성능도 향상되는 그런 알고리즘이라고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 상태에선 부스트 클럭이 약 2.4기가 정도에서 구동이 됐단 말이죠. 지금은 어떨까요? 언더볼팅 효과가 확실합니다. 방금 순간적으로 2.6기가가 나오고 있죠. 여기 보시면 2.6기가가 나오고 있고 소비 전력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약 280W 정도, 280W 정도 마크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부스트 클럭이 높아지다 보니까 프레임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결정적으로 3D 마크 타임스파이 그래픽 점수도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 렌더링이 지속되고 있는데 어차피 소비 전력이 비슷하기 때문에 GPU 온도도 비슷할 겁니다. 잠시 뒤에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그래픽 테스트가 이제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데 마지막 끝날 때까지도 최하가 2.5기가 밑으로는 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원래 기본값일 때보다는 확실히 높은 점수가 나올 것 같은데 과연 점수는 어떨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나올 것 같네요. 20.8K. 상당하죠. 그러니까 이게 전혀 클록을 건드리지 않고 전압만 그냥 낮춰졌을 뿐인데 물론 메모리 클록 살짝 건드려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손쉽게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네, 지금까지 에즈락 RX 7800XT 스틸 레전드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좋았던 거 라데온 화이트. 이거 귀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라데온 그래픽 카드와 함께 화이트 시스템을 꾸미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저희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무엇보다 기계적인 완성도가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도색 퀄리티도 괜찮고, 그다음에 이제 백플레이트에 서울패드 마련한 거, 그리고 이제 LED 온오프 스위치, 이거 진짜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정말 중요한 쿨링 성능,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쿨링 성능도 GPU 온도도 낮고 소음도 굉장히 정숙해요. 그래서 AMD의 레퍼런스 모델과는 확실히 다른 급의 성능을 보여주는 데 성공을 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스트레스 안 받고 괜찮은 제품을 써보고 싶다, 이럴 때 확실히 추천드릴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렇다고 아쉬운 게 없진 않았어요. 물론 기계적인 완성도는 좋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에즈락 스틸 레전드 하면 이제 보드가 먼저 떠오르잖아요. 이 보드 디자인은 어느 정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겠지만 이 그래픽 카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완성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은 지금 RGB LED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화려하긴 한데 이게 그 전면 쿨링팬 쪽에만 적용되어 있고 측면에는 전혀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라이저 카드가 아니라 측면에서 사용하시면서 LED 효과를 느끼신 분들한테는 조금 서운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이 RGB LED 컬러도 좀 파스텔 톤의 은은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채도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화려한 느낌의 RGB LED라서 조금 취향을 탈 수 있겠다,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 자잘히 얘기하자면 한도 끝도 없는데 뭐 히트싱크와 뭐 메탈 백플레이트의 어떤 조화라든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히트싱크 일부가 그냥 그대로 노출되는 부분,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스틸 레전드로서 디자인 완성도를 조금 더 개선해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에즈락이 아니라 AMD 7800XT 자체의 문제인데, 물론 4070보다 깡성능이 좋은 건 맞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포스라는 브랜드 인지도를 생각해 봤을 때 AMD 라데온이 동일한 가성비를 가지고선 싸움하기 힘들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확실히 $100 저렴한 거는 좋은 측면이긴 하나, 여전히 레이트레이싱이라든지 DLSS 3 뭐 이런 거를 중요시하는 분들한테는 당연히 지포스 대비 메리트가 좀 적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아직까지 가격 안정화가 덜 됐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4070과 가격 차이가 확실히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현재 당장 7800XT를 사기에는 살짝 꺼려지는 그런 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이상으로 에즈락 RX 7800XT 스틸 레전드를 살펴봤습니다. 저는 QM 벤츠였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콘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